얼굴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저는 현재 수영 강사로 일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병행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서울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응원의 메시지. 자, 빨리 모이세요. 뭐 하는 거야? 빨리 모이세요. 빨리 오세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물개지육 구독해 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물개지육 구독해 주세요. 한번 해. 지금 수영 강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처음 강습을 시작한 건 대학생 때니까요. 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뭐 전공이 원래 수영 쪽으로 가셨나요, 대학은? 아니요. 대학교는 경영학과로 처음에 진학을 했다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 수업도 듣고 나중에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면서 이쪽 길을 알게 됐고요. 사회체육은 부전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수영 강사를 한다. 지금 뭐 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보통은 네네. 수영 강사들이 네. 그럼 뭐 어떻게 진학을 하게 될까요? 강사분들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선수 출신,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신 분들 중에도 진학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진학이 아니라 대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아니면은 저처럼 운동을 그냥 좋아해서 전혀 다른 전공을 갖고도 이제 관심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대생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영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자격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에요. 제가 딸 때는 지도자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수영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럼 국공립센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네, 생각하면서 얘기하세요. 그 편집 다 가능. 네네네. 잠깐만요. 그게 뭐지? 인명구조. 그러니까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게 크게 강사 파트도 두 파트로 나뉘는데, 강습을 하는 강사가 있고 안전요원을 보는 또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요. 뭐 하나만 하겠다, 나는 안전근무만 서겠다 그러면 두 번째 자격증만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어린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을 특별히 보질 않아요. 그래서 체대생 아니면 아예 그런 전공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어린이 수영장이에요. 이쪽은 근데 수요가 대신에 그러니까 좀 많이 채용하는 데 비해서 강사님들은 많이 안 가시려고 해요. 어린이들은 좀 더 잡아줘야 되는 양이 많고 또 케어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어린이 수영장부터 하면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영 강사에 수영 강사 네네.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될 텐데 네네. 학벌이 영향을 미칠까요? 대학교 말씀이세요? 네, 학벌이요. 이게 제가 아는 한은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은 어디든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좋은 대학교보다는 그 센터 일하시는 분이 어떤 학교 출신이면은 약간 좀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긴 한데, 학연 같은 부분이 꼭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이 더 쉽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영 강사의 취업처는 어떻게 나뉠까요? 그 생활체육 지도사를 가지고 계시면 국공립, 나라에서 운영하는, 나라나 뭐 시나 도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 그냥 인명구조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설 스포츠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어떤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특별히 그 지도사 자격증이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즌별로 뭐 한강 수영장이나 이런 곳은 이런 자격증, 그러니까 그 인명구조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그 가드 요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뭐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 같은 그런 데도 안전 가드 요원으로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취업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네. 뭐 근무 시간이나 네네. 그런 일하는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정직원이랑 파트 직원이 나뉘거든요. 근데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원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8시간 근무, 그러니까 식사 시간 포함해서는 9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조 오픈조예요. 오픈조는 이제 클리너 걷고 이제 정말 수영장을 오픈하는 조. 그거는 새벽 보통 6시부터 오후 2시 퇴근이에요. 그리고 중간조는 오전 9시. 이게 가장 회사원들이랑 비슷하죠.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요. 중간 이제 1시간 밥 시간이 있고, 그다음 마감조라 그래서 오후 2시쯤 출근을 해서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 이게 마감조예요. 이분들은 저녁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정직원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고요. 파트 근무자들은 정말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새벽에 한 근무하시는 분들, 오전 이제 주부반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후 뭐 실버반 노약자분들 그 시간대가 있고 저녁도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 파트 이렇게 해서 그 파트 시간대별로 일을 하시는데 파트 시간은 그 주유 수당이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게 생겨갖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파트 근무자분들은 한 수영장에만 일하는 경우가 없고 되게 여러 수영장을 보통 서너 군데씩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버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럼 프리랜서인가요? 그렇죠. 파트 그 근무자분들은 어떤 사대보험 적용은 안 되고요. 그 3.3% 그것만 떼가요. 수영 강사의 네네. 그런 작업 환경, 네네. 그 근무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건 참 수영 강사의 장점인 것 같은 게 본인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은 그러니까 출근이야 뭐 정해진 시간이 있고 퇴근 같은 거는 그렇게 따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보면 퇴근 후에도 약간 업무의 연장같이 계속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강사라는 직업은 퇴근 후에는 어떤 신경 쓸 일이 특별히 없어요. 내가 회원 관리만 잘하고 수업을 잘 임했을 때는 그런 어떤 머리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수영 강사는 네. 말 그대로 네. 뭐 물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나요? 아, 수업이? 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 강사분들은 네. 물에서 일하는 만큼 보수를 가져가는데 정직원분들은 아까 제가 8시간에서 9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보통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이나 적은 경우에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원 관리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업무가 또 있어요. 출석부도 관리해야 되고 약간 행정 업무가 조금씩은 있어요. 파트 강사님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있는 경우도 조금, 그러니까 월말 같은 때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입수 수업,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수 수업과 비입수 수업이 또 나뉘어요. 이 수업 내에서도. 그래서 비입수 수업이란 뭐냐면은 풀사이드 교육이라 그래서 물 위에서 그 회원님들을 보고 따로 운동량을 드리거나 오리발 쉬는 날은 그러니까 물 위에서 주로 보면서 물 위에 자세를 잡아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월말에는 자유수영이라 그래서 그때는 가드 근무만 보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수영 강사의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직급 체계는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직급이 그냥 강사예요. 뭐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또 수영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대리? 계장은 따로 없고 대리, 그 다음에 부장, 팀장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막 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영장마다 또 다르고요. 수영 강사 일을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영향이요? 뭐 인맥, 학벌, 외모, 경제력? 아, 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성격?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니 그 얘기한 건 그 예시예요. 예시요. 좋습니다. 뭐든요. 인맥 그러니까 아는 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런 게 심한 수영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라고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이력서 중에 거르고 하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심지어 거기가 국공립 수영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시는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수영 강사분들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성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근무 조건이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나 좀 그렇게 채용하는 수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고 난 뒤부터는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고 나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좀 활발하고 회원과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고, 외모도 아무래도 처음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외모나 인상 같은 것도 회원들이랑 소통하는 데는 많이 좀 도움이 주는 것 같아요. 좀 예쁘거나 잘생긴 강사님들이 아무래도 처음엔 인기가 좀 많은데, 근데 결국에 나뉘는 거는 강습 능력인 것 같아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예, 그 회원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고, 이게 또 내가 선수 출신들은 내가 잘하거든요. 네. 내가 잘하는 것과 또 남에게 남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되게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유아 수영부터 그 노인분들까지 다 이렇게 해봤는데, 수영이 왜 좋냐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유일한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관절에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가 없어요. 어떤 딱 젊은 층이나 노약자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장비에 특별히 돈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수영복이나 이런 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다고 또 건강한 분들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골프나 뭐 다른 운동을 하시다가 좀 색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뭐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못 하시는 분부터, 처음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부터 어렸을 때 수영을 했던 분들,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오세요. 수영 강사의 급여 예. 체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급여 부분은 그리고 그 전에 예. 수영장마다 규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큰 수영장에 일할수록 네. 돈을 더 많이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직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시간에서 한 5시간 일을 수업에 들어가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이게 규모가 크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기본급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설 좀 작은 수영장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개인 레슨을 열어줘요. 개인 레슨을 열어주면은 아까 내가 말한 4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다른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이 개인 레슨 피가 좀 높아요. 기본급보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은 대신에 그 개인 레슨을 많이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규모가 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편할 수가 있어요. 이 수업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대신에 그 기본급이 조금 높죠. 그래서 한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 레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0에서 150 정도 받으시면서 이런 걸로 더 많이 버시는, 개인 레슨으로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 한 200에서 250 그냥 기본급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수영 강사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수영 강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30살 좀 넘으면 노땅 취급, 30살 초반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40대 분들 제가 확인한 거고, 50대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정년을 채워주는 수영장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같은 데서는 조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은 회원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연령대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래 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수영 교사를 하던 사람들이 네네. 다른 일로 전업을 한다면 네네. 어떤 일을 많이들 하시나요? 이게 또 너무 수영 강사의 안타까운 부분인 게, 그 전공을 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수영과 관련된 일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뭐 장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수영 강사를 하다가 예.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과일 가게나 이런 장사, 아니면 식당, 뭐 치킨 이런 쪽으로 아예 가시는 분들도. 전혀 그냥 상관없는 일을 하시네요. 그쵸.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수영의 경력을 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게, 지도자의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회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뵙고, 근데 어쨌든 이 경력을 살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영 강사 일을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요. 또 이게 아무래도 좀 아시겠지만 수영복이 노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금방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어떤 이성과의 썸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썸이요? 네. 네.